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만나봅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징계의 2차 심의, 오늘 결판 날까입니다.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진행될 예정인데, 그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또 격론이 또 예상이 되는데, 우선 지난주에 어디까지 그 다뤄진 거죠? 예, 지난 징계위에서는 이제 8명의 증인 채택 절차까지 마쳤고요. 오늘 열릴 이제 2차 징계위에서는 이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한중 이제는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이 증인 신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 총장 측의 질의를 제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절차적 정당성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윤 총장 측의 직접 질의를 인정하면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늘 징계위에서는 8명의 증인을 두고 치열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사법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이정아 대전지검 검사는 이 감찰 담당관실 파견 근무 중에 이른바 판사 문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썼지만 이 박은적 담당관이 그 내용을 삭제했다라고 이미 폭로를 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윤 총장의 입장을 또 뒷받침할 그럴 또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판사 문건의 작성 책임자인 이제 손준성 대검 이제 수사정보 담당관도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결국 이제는 법원 사찰 목적이 아니라 공소 유지 업무 자료다. 이 그 판사 문건은 이렇게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대로 그간 또 윤 총장 징계와 수사를 밀어붙여온 이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데요. 만약 출석하게 되면은 이제는 추 장관이 제시했던 6가지 징계 사유는 대부분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징계위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징계위원이 이제 원래 7명으로 그 구성이 되는데, 그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3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면서 그 현재 4명으로 해서 그 징계위를 이제 열게 됐는데, 4명 중 3명이 찬성하면은 그 징계 처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결과가 그 예상됩니까? 일각에서는 뭐 3개월 정직설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징계위원 4명 모두 여권 성향의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위가 문제지 징계는 정해져 있다. 한마디로 무혐의는 힘들다는 게 이제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징계위의 입장에서도 윤 총장의 직을 박탈해버리는 이 해임이나 면직은 이후에 벌어질 이제 정치적 후폭풍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마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 정직 처분이 가장 유력하다는 건데요. 이 검사 징계법을 보면은 이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임을 감안했을 때 정직 6개월이면 사실상 해임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니까 그렇네요. 아마 정직 한 3개월 선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은 건데요.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도 정직 3개월 정도면 윤 총장을 해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 정치적 부담은 피하면서 또 월성 원전 사건이나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같이 이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이 나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 나쁠 건 없는데, 그런데 또 윤석열 총장 측 입장에서는 뭐 정직이라 할지라도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해임과 면직과 마찬가지로 정직도 일정 기간이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결국 윤 총장 측에서는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징계위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하지만 향후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서 또 3차 심의가 또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결론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나저나 저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입니까? 예.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미군 기지 반환, 환경 정화 비용은 누가입니다. 그 미군 기지 12곳이 우리 정부에 반환된다고 하는데요.
서울 용산기지 일부와 또 대구 캠프워커 헬기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체 면적만 해도 146만 5천 평방미터 가량으로 그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이제는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날 반환이 결정된 미군 기지는 우리 정부가 1953년 6.25 6월 25일, 그러니까 6.25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군이 주도해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공여를 해줬죠. 계속 주도해온 그런 토지인데요.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6곳, 수도권 3곳, 지방 3곳입니다. 이들 기지 모두 이제 미군이 이제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2010년을 전후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폐쇄된 곳인데요. 네. 기지 반환과 관련돼서 한미 양측 간 협의가 계속 진행은 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오히려 반환이 지연되면서 개발 계획을 세워왔던 해당 지자체의 불만이 커졌고, 또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기지 주변의 토지와 주택 가격이 치솟는 이런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국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환경오염 정화 비용과는 별도로 일단은 미국과의 기지 반환 협상에 속도를 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놓고는 뭐 여전히 한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 미군이 떠난 기지에서 이제 맹독성 발암물질 이런 게 이제는 검출이 됐는데 미국은 이제는 소파 규정에 따라 오염 토지를 정화할 비용을 낼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선환수 후 협의 방식으로 전환했는데요. 먼저 기지를 환수해서 오염 정화 작업을 하고 또 미국과 추후 협의에 비용을 정산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과연 기존 입장을 처리하고 반환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우리가 부담하는 오염 정화 비용을 분담금 일부로 상기하는 그런 대응책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 의지대로 될지 그것도 의문부호가 붙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빗나간 분노, 조두순이 돈벌이 수단으로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주말 출소를 했는데 조두순을 응원하는 온라인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예, 아주 황당한 일인데요. 해당 운영자에 따르면 이 카페 설립 목적에 대해 죄를 달게 받고 나온 조두순의 사회 적응을 응원하는 팬카페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조두순 팬카페라는 화제성으로 관심을 끌어 회원수를 늘린 후 이를 되팔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 디자이너가 조두순의 얼굴이 앞뒤로 그려져 있는 후드티에 조두순을 잊지 말자라는 영어 문장을 써서 또 이를 판매하려고 했다가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지자 즉시 사과하고 관련 글을 삭제하기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우리가 다뤘었지만은 지금도 유튜브에 그 조두순을 검색을 하면은 관련 콘텐츠가 이제 수백 건씩 검색이 되는데 대부분 조두순의 주거지에 몰려가서 소란을 피우면서 촬영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도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유튜브 조회수나 또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줄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최근까지는 조두순을 막아주세요라고 외쳤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막아달라고 경찰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아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중고를 또 겪고 있는데 주민들도, 그런데 또 조두순이 사는 그 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주인분이 이제 최근 그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예, 집주인이 계약할 때 이 조두순의 아내와 계약을 했는데요. 조두순이 들어올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아내분이 조두순의 아내라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그런데 이제 조두순의 아내는 갈 곳이 없다, 이사 못 간다며 계속 거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조두순 아내의 입장에서도 사실 여기를 나가면 이젠 다른 곳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또 이해는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집주인의 입장 참
상담할 겁니다. 일단 뭐 계약 기간이 보장된 만큼 아마 향후 2년간은 어쩔 수 없이 집주인도 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두순의 집주인도 그렇고 또 그 건물에 같이 사는 이제 세입자들도 그렇고 또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모두 생각하지 못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안타깝다는 말 이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출소해가지고 이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조두순 과연 지금 그 자유를 느끼고 있는 건지 오히려 교도소가 편했던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